네, 21대 첫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거의 일정이 끝났는데요. 자, 정책 국감이 실종됐다. 언론이 국정감사 때마다 하는 비판입니다.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탓이 커 보이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올해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는 해에 국감은 맹탕이기 쉽다라는 어떤 일종의 암묵적인 법칙이 있었는데 이번엔 더 심했죠. 왜냐하면 야당의 시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언론이 그럼 야당을 혼내야 되죠. 왜 국정감사를 이렇게 제대로 못하느냐. 근데 오히려 언론이 편을 들어서 상임위 여당이 더 독식하다 보니 야당은 아무 역할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어지는 기사가 없고 보도자료 의존해서 쓰는 맹탕이 됐다로 결국은 기승전 여당 탓으로 가는 겁니다. 네. 여당이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과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가려야 될 시간에 언론이 또 야당과 같이 뜻을 맞춰서 모든 것을 여당 탓 돌리는 사실은 지금 올해 보여지고 있는 모든 언론 현상이 좀 집중이 된 게 올해 국정감사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감의 문제는 언론에 있기도 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국감 내내 수많은 보도가 쏟아졌던 게 사실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보도 분량은 역시 라임 옵티머스 사태였죠.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분석 서비스 이 비카인즈를 활용해서 54개 언론사에 10월 1일부터 26일까지의 국정감사 관련 뉴스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 정당과 상임위원회 이름을 제외한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코로나19,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옵티머스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결국은 옵티머스, 윤석열, 추미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언론을 지면을 도배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런 편중 현상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한편으로 옵티머스가 나왔다는 거는 진실 규명을 해야 될 문제 맞습니다. 팩트 체크 해야 되지만 여기서 어떤 기사를 다뤘냐를 보여야 됩니다. 여의 잘못이냐, 야의 잘못, 야권 인사냐, 여권 인사냐, 청와대냐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범죄로서의 어떤 팩트 체크에 실패하고 있다는 언론의 직무유기. 네. 두 번째는 여기서 추미애, 윤석열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가고자 하는 건 언론이 바라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언론이 얼마나 지금 야권의 잠룡 중에 대권을 도전할 만한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억지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네.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장이 나와서 어떤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과 책임져야 될 향후 계획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여기 대권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그런 조바심을 여기에 또 한 번 투사하고 있다. 네. 언론 역시 정치 행위로서의 그 두 사람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잘 보셔야 될 것. 저도 유심히 봐야 될 건 두 사람 대결구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결구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언론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언론의 싸움 붙이기식 보도를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받아쓰기 보도일 겁니다. 이번 국감 때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폭로전이 이어졌는데 유상범, 김진애 여야 의원들이 실명 공개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언론이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썼다는 점인데 이런 보도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나 그랬죠. 언제나 자극적인 것이 나오면 이 따옴표라는 게 면책이 됩니다. 국회의원에게만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내가 한 말이 아니면 써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해야 될 일은 그런 부분에서 팩트체크를 이중상중해서 네. 혹시나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실제적인 가해가 되지 않도록 검증 장치를 가지고 있는 이 언론의 기본 네. 윤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언론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책임을 방기해 놓고도 네. 내가 한 말 아니다라고 언제나 유체이탈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관행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언제나 그랬고 또 그래도 된다라는 일종의 굴러가는 바퀴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역시도 언론은 또 한
한번 유체 이탈을 선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쓰기 보도한 이후에 이어지는 건 편가르기 혹은 편들기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총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는데요. 모든 매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보도 태도, 내용이 완전히 갈렸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국감 관련된 이 보도 제목들을 좀 보면요. 이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 기사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각 언론사별 온도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1면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라는 머리 기사 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네, 중앙일보는 윤 총장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부연 설명을 기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한겨레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은 온종일 작심 발언 윤석열의 국감 정치였습니다. 한겨레는 윤 총장의 거침없는 국감 태도가 정쟁에 불을 당겼다라고 했고요. 언론은 윤 총장의 직설적이고 이 자극적인 발언을 조명하면서도 평가에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을 때도 이 두 사람을 엮어서 자극적인 머리 기사들을 언론들은 많이 쏟아냈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 나와서 새롭게 독자 정치 영역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들이었는데 한경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윤석열 금태섭 반문연대로 선거판을 흔드나 역시나 정치적인 맥락으로 해석을 했죠. 데일리안 역시 금태섭 윤석열 나비 효과 반문연대 꿈틀꿈틀 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 봉사에 정치권 화들짝 금태섭까지 묶어 제3지대론까지 라고 하면서 너무 앞서 나간 기사 제목까지도 등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망론, 이거 역시 언론이 만들어낸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극구 부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진짜 대망론을 갖고 있다면 지금 수사는 다 편향적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곧 대선, 1년도 안 남은 대선에 말 그대로 후보로 나선다면은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한편으로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건데 그런 무리수를 안고서까지 왜 언론이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가. 정말 야권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언론이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 인사로서의 대선 주사를 세우는 건 야당의 역할인데 왜 그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는지. 언론은 언제나 권력 감시 내지는 중립자의 역할을 자임해 왔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쓰고 있는 어휘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야성, 외로운 사내, 위험한 짐승. 네. 짐승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떤 점에서의 어떤 정적이고 생각하는 정치보다는 휘몰아치는 일종의 검사식의 칼 정치를 원하고 있는 지금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의 바람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꿈틀꿈틀이라는 단어를 기사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꿈틀의 기준이 뭘까 과연 어느 정도 움직여야 꿈틀일까 그런 궁금증이 많이 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중에 하나는 선택적 보도일 텐데요. 사실 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있으면 선택적 보도를 계속하죠. 한번 짚어주시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이 적절한 부분이 그 언론들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하자 이 윤 총장이 이에 대해서 선택적 의심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요. 이 선택적 정의 발언이 나온 맥락이 이 조선일보 등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설 이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조선일보 사주를 만난 의혹을 질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짚는 오히려 다른 시각의 기사 내용을 보여줬었죠. 네, 강희정 교수님, 이렇게 언론이 선택적 보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선택적 보도를 넘어서서 언론의 비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부도덕인데요. 왜냐하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윤 총장과 직접 만났다고 얘기되는 이해충돌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로서 자신과 관련된 언론을 보도를 검찰은 수사를 덮는 힘이 있다면 언론은 취재를 덮고 보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당사자로서 이해충돌 현상을 보도하지 않는다. 저는 언론의 비위이고 이제 부도덕한 선택적이라는 말도 저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덮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 부분에 투명하게 더 얘기를 해야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돼서 킹덤 퀴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 국감에도 어김없이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자, 다음 중
신성한 국감장에서 나왔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창석 의원이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은 또라이짓, 2번은 건방진 놈, 3번 한 대 쳐볼까? 네, 자, 세 개 다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인데요, 말들인데요. 자, 오창석 의원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네. 있다는 건데 저는 틀리더라도 네. 전 1, 2, 3번 모두 대한민국 국정감사장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뭐 어때 신년 발언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예. 네. 멋집니다. 하지만 오창석 의원의 바램과는 달리 모두 국감장에서 실제로 등장했던 말들입니다. 자, 이 발언들 모두 이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이 박성준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이 또라이는 일본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말이더라. 라면서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상당히 이 또라이짓 개념이 아닌가라고 언급을 했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국어사전에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사업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정책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박 의원의 막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박성중, 이현우 의원 고성 주고받으면서 싸운 내용은 다운표로 인용돼서 그대로 타이틀 기사로 나왔습니다. 예. 네, 강민정 교수님, 국감을 망친 건 언론 보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뭐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은 이런 언론 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옐로우 페이퍼에선 나올 수 있죠. 우리가 황색 언론이라 얘기할 때 네. 자극적인 말들, 말 실수들 이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재미있게 낄낄거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소위 말하는 권위지들, 퀄리티 페이퍼를 비롯한 우리가 믿을 만한 기성 미디어에 중점적으로 등장하는 순간 언론 소비자로서는 네. 뭐 유튜브나 똑같이 차이가 없다면 더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언론이 잠깐 단순하게 호객행위처럼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결국 장기적 고객을 잃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극적 말에 집중해서 보도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사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보도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자, 강유정, 오창석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